자산운용사들이 내놓고 있는 성과 보수 펀드를 놓고 투자자들은 수수료 부담을, 판매사들은 수수료율 저하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보험사들의 자동차 보험 공동 인수 과정을 들여다보겠다고 하자 보험사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추진하면서 알뜰폰 시장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기아차가 고성능차 스팅어를 내놓으며 수입차들의 텃밭인 고성능차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금융당국의 펀드 활성화 방안에 맞춰 자산운용사들이 잇따라 성과 보수 펀드를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성과 보수에 투자자들은 수수료 부담이 커질 것을 걱정하고 은행 등 판매사들은 성과 보수 펀드의 낮은 기본 수수료율 때문에 적극적인 펀드 판매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본 운용 수수료는 낮지만 목표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기존 펀드 운용 수임의 10배에 달하는 성과 보수를 내야 합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성과 보수 펀드에 대한 기대보다는 오히려 수수료를 더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달부터 출시되고 있는 성과 보수 펀드는 기본 수수료를 대폭 낮추는 대신 목표 수익률을 초과한 수익에 대해 성과 보수를 받는 펀드입니다. 금융당국의 펀드 활성화 방안에 따라 수익률이 마이너스인데도 운용 수수료를 내야 하는 투자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성과보수 펀드 자체가 마이너스 수익률에 대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요즘 같은 증시 호황기에 성과보수 펀드를 사면 높은 성과보수로 인해 목표 수익률을 초과하는 것이 되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출시된 성과보수 펀드들을 살펴보면 기본 운용 수수료는 0.07%에서 0.2%대로 매우 낮지만 성과보수는 최소 10%에서 최고 20%로 상당히 높습니다. 은행, 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 입장에서도 성과보수 펀드는 그리 달가운 상품이 아닙니다. 고객별 수수료 산정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하는 등 추가 비용이 드는 데다 펀드 운용 성과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져 수수료를 먼저 받는 A클래스 펀드를 설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A클래스 펀드의 경우 선취 수수료 형태로 수수료를 먼저 떼는데 이 선취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수수료율이 높아서 판매사의 좋은 수익원이자 판매사 직원들의 실적이 됩니다. 하지만 성과보수 펀드의 경우 A클래스 펀드 설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판매 직원들이 목표 수익률 달성 전에 고객의 판매를 권하고 다른 상품에 가입시켜 수익과 실적을 올리는 돌려막기가 만연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 인하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사고 이력이 많은 경우 개별 보험사에서 자동차 보험 가입이 거절되고 보험료가 비싼 공동인수로 보험에 가입하는데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보험사들의 가입 거절 과정에 담합이 있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혀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현대해상이 이달부터 자동차 보험의 인수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갱신 때 가입 기간이 3년 이하일 경우 1년에 사고가 2번 이상 발생하면 가입이 불가능했지만 이달부터는 가능해졌습니다. 현대해상과 점유율 경쟁을 벌이는 다른 보험사들도 이를 뒤따를지 검토 중입니다. 인수기준 완화는 은행으로 치면 심사 기준을 낮춰서 기존에 대출이 안 되던 고객까지 돈을 빌려주기로 한 것과 비슷합니다. 더 많은 가입자를 받을 수 있어 점유율을 높일 수 있지만 불량 물건이 늘어 보험사의 수익성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최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더 받기 위해 특정 자동차 보험 계약을 계속 거절하고 공동인수를 유도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보험사들은 가입자들의 돈을 지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고 이력이 많거나 사고율이 높은 차량의 자동차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인 탓에 보험사들이 손해보상을 분담하는 공동인수를 하는데 일반 가입보다 보험료가 비싸고 보상도 적습니다. 공동인수에 앞서 거절 기준 등이 보험사 간 사전 합의에 따른 공동행위, 즉 담합이라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것이 김 후보자의 견해입니다. 보험사들은 공동인수는 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자동차 이용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담합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 공동인수 건수는 2013년 4만 7천 건에서 지난해 47만 5천 건으로 3년 새 3배 급증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새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서 알뜰폰 시장이 고사의 위기감에 빠졌습니다. 업계에선 생존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하소연이 나옵니다.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기본료 폐지를 통한 통신비 인하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통신 기본료 폐지가 정확한 공약이고 대상은 기본료가 포함된 2G, 3G 요금제와 LTE 일부 요금제라며 2통 3사의 2G와 3G 기본료를 우선 폐지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4G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정기획위가 2G와 3G 기본료 폐지를 추진하면서 알뜰폰 업계의 시름은 커지고 있습니다. 알뜰폰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저렴한 통신비인데 2통 3사가 11,000원인 기본료를 인하하면 가격 차이가 줄어들어 가입자 이탈은 불보듯 뻔하다는 겁니다. 가격 메리트가 없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통신 3사 가입을 마다하고 아이폰 시리즈와 같은 프리미엄 폰도 사용할 수 없는 알뜰폰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9월로 감면 혜택이 끝나는 전파 사용료도 부담입니다. 전파 사용료는 공공재인 전파를 쓰는 대가로 정부에 내는 돈인데 미래부는 알뜰폰 지원 정책으로 가입자당 월 400원씩 내는 전파 사용료를 9월까지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알뜰폰 업체들은 생존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고 하소연합니다. 이들은 9월까지만 적용되는 전파 사용료 면제 기간을 연장하고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사의 통신망 사용 대가로 납부하는 도매 대가 산정 방식을 알뜰폰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내일 국정기획위원회에 가계통신비 인하에 대한 대책을 보고합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수입차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고성능차 시장에 기아차가 야심찬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바로 국산차 가운데 가장 빠른 스팅어를 내놓은 건데요. 기아차는 스팅어를 통해 고성능차 시장을 잡겠다는 포부입니다. 과연 포부에 걸맞는 성능을 발휘할지 김혜영 기자가 직접 몰아봤습니다. 기아차가 준비한 회심의 혁작 스팅어. 기아차의 상징인 호랑이 코 형상의 라디에이터 그릴에 날렵한 외관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시승 코스는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강원도 원주까지 왕복 168km 거리. 가속 페달을 밟자 잡아당긴 고무줄을 놓은 것처럼 빠르게 튕겨나갑니다. 계기판을 보니 어느새 시속 100km까지 속도가 올라왔습니다. 저중심 설계로 고속주행 시 노면을 잘 잡고 가는 안정적인 느낌입니다. 그르렁거리는 스포츠카 특유의 배기음도 상남자의 감성을 깨우기에 충분합니다. 영동고속도로에 들어서자 출발 제어 기능이 빛을 발합니다. 이는 초반 가속 시 직진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가속 시간을 최소화하는 발진 방법입니다. 즉 급가속해도 바퀴가 헛도는 현상을 방지해 차량 동력을 순간적으로 최대치까지 끌어낼 수 있는 겁니다. 실제 BMW M 시리즈, 메르세데스 벤츠의 AMG 브랜드 등 고성능 자동차에 적용된 기술로 국산차로는 스팅어가 처음입니다. 차의 순발력을 보여주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4.9초, 최고 속도도 270km로 국산차 가운데 가장 빠릅니다. 폭발적인 주행 성능에 걸맞게 제동 성능도 탁월합니다. 코너 구간 브레이크는 적절하게 속도를 줄여줬고 차 앞머리는 유연하게 코너를 그렸습니다. 제동 성능 강화를 위해 선택한 브렘보 브레이크가 제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급회전하는 구간을 서너 번 돌아나가는 동안 바퀴가 미끄러지는 불상사는 없습니다. 잘 달리고 잘 서는 스팅어. 탁월한 주행 성능을 자랑하는 스팅어가 고성능차 시장을 잡기 위해 어디까지 질주할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전국에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 100만 채가 넘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빈집이 생기는 이유를 조사해보니 일부 지방도시들이 계획인구를 과도하게 설정한 탓에 방치 부동산이 늘어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국토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일부 지방도시에서 인구 감소 등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신규 개발용지 확보를 위해 달성 불가능한 수준의 계획인구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획인구는 지자체별로 도시 기본계획을 세울 때 미래에 얼마나 인구가 늘어날 것인가를 추산해 설정됩니다. 지자체에선 이를 근거로 건축 인허가 등의 부동산 공급 계획을 세웁니다. 통계청이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를 통해 밝힌 전국 빈집수는 106만 9천 가구입니다. 2010년 조사 때 빈집이 81만 9천 가구였는데 5년 만에 25만 가구가 늘어난 겁니다. 국토연구원은 지방 20개 도시에서 인구 감소로 빈집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태백과 삼척, 정읍, 남원 등 8곳은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인 정점 인구 대비 50% 이상 인구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지역이 과거에 세운 도시기본계획에서 계획인구와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2015년의 실제 인구를 비교해봤더니 3분의 2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계획인구 대비 실제 인구 달성 비율을 살펴보면 동해 53.1%, 태백 55%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늘어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현실적인 계획인구 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빈집을 해소하기 위해선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산세와 취득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주거나 빈집 매수 시 대출 우대를 해주고 낡은 주택 보수를 위한 비용 지원 등의 재정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 서울, 강남 등 수도권과 부산 등지에서 정부 합동 부동산 투기 단속이 진행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다음 주 서울 일부 지역 등 집값이 불안한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권 불법 거래 등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정부 합동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속은 국토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고 국세청과 금융경제원도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부동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서울, 강남 등 수도권 지역과 부산, 제주 등지에서 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 첫 상업 원전인 고리 1호기가 오는 18일 자정을 기해 40년 만에 영구 정지됩니다. 고리 1호기는 앞으로 국내 첫 원전 해체의 모델이 될 전망입니다. 고리 1호기는 설비 용량 587메가와트의 우리나라 첫 상업용 원전으로 1978년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고리 1호기는 원래 설계 수명이 30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5년 10년 수명 연장이 결정돼 40년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원자력계에서는 고리 1호기 수명을 한 차례 더 연장하려 했지만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의 반대 여론에 밀렸습니다. 이에 따라 고리 1호기를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운영 변경 허가를 신청했고 오늘 오전 영구정지가 최종 결정된 겁니다. 원안위는 영구정지로부터 5년 이내 한수원으로부터 해체 계획서를 제출받아 해체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첫 원전인 고리 1호기는 국내 첫 해체 원전으로 새로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코스피가 어제보다 0.77% 오른 2381.69로 장을 마감하며 사상 최고가를 또 새로 썼습니다. 오전 10시 35분께 2380선을 넘어선 코스피는 오전 11시 23분 2385.15까지 치솟아 장중 최고치도 경신했습니다. 기관과 개인이 각각 306억 원, 1675억 원어치를 팔며 차익 실현에 나섰지만 외국인이 1487억 원어치를 순매수해 주가를 견인했습니다. 미국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마감하면서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주춤하던 코스피가 다시 천장을 뚫으면서 증권주도 4.61% 급등했습니다. 코스피 증권주로 분류된 33개 종목이 모두 상승 마감했으며 하나투자증권과 교보증권, 유한타증권,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등 15개 이상 종목이 장중 한때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위탁 매매 수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며 증권업종이 앞으로도 오름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한국 경제가 연간 3%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하긴 다소 버거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 위원은 오늘 열린 한은금융광장 700회 기념특강에서 우리 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민간 소비 회복이 지체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한국 경제를 낙관하는 분위기가 커졌지만 저성장 기조를 탈피하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1990년대부터 고령화 등으로 경제 침체를 겪은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중국 경제의 구조적 불안,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을 위험 요인으로 봤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로봇산업기술 로드맵 공청회를 열고 제조와 부품, 안전 등 8개 분야의 로봇 핵심 기술을 중점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박동은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이 오늘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배터리 용량 문제가 개선되면 전기차로 택시 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 규모가 1일 기준 20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달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에 기업들이 앞다퉈 회사채 시장으로 뛰어든 영향입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올해 상반기 취업하지 못한 구직자 589명을 대상으로 취업 실패 요인을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응답자가 미비한 업무 경력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이어 출신 학교 등 학벌, 취업을 위한 정보 부족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빽빽한 빌딩이 가득한 도심 속에 거대한 도서관이 나타났습니다. 무려 5만 권에 달하는 다양한 책들을 마음껏 읽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센즈라이프에선 코엑스몰의 별마당 도서관을 소개합니다. 사람은 매일 조금씩이라도 고운 음악을 들어야 하고 좋은 시를 읽어야 하고 훌륭한 그림을 감상해야 한다. 일상에 쫓겨 신이 우리 영혼에 심어주신 아름다운 감각을 지워버리지 않도록.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귀띔한 예술과 인문학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나타난 도심 속 도서관이 있습니다. 스타필드 코엑스몰 센트럴플라자 중심에 위치한 별마당 도서관입니다. 분주함만 가득하던 쇼핑몰 속에 빽빽한 지식의 향연, 낭만적 휴식의 공간이 나타난 겁니다. 총 면적 2,800제곱미터, 높이 13m에 달하는 대형 도서관은 마치 영화에 등장하는 유럽 대저택의 서재에 온 듯한 느낌마저 들게 합니다. 총 5만여 권의 장서를 갖춘 이곳은 인문과 경제, 취미, 실용 등 분야별로 다양한 도서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외국 원서와 유명인의 서재, 600여 종에 달하는 국내외 잡지 특화 코너도 있습니다. 도서 검색대를 활용해 원하는 책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아이패드를 활용해 전자책을 읽을 수 있는 코너도 마련돼 있습니다. 2층에는 노트북을 이용할 수 있도록 콘센트가 갖춰진 바 테이블과 간단한 먹을거리를 살 수 있는 위드미 편의점,
커피와 디저트를 즐길 수 있는 베이커리가 있습니다.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누구나 무료로 원하는 책을 가져다 읽을 수 있습니다. 회원카드를 따로 만들 필요도 없고 간단한 음료나 음식의 반입도 가능합니다. 라운지형과 테이블형 등 다양한 책상과 의자가 배치돼 있어 단순히 책을 읽는 곳이 아니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거나 잠시 휴식을 취하는 공간도 될 수 있습니다. 별마당 도서관은 열린 공간입니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많은 분들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이곳에서 책도 읽으시고 휴식도 취하시고 다른 분들하고 소통도 하시고 만남을 가질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진행됩니다. 매월 매주 테마를 정해 저자들과 직접 만나보는 작가 토크쇼와 시 낭송회, 강연회와 북 콘서트 등이 열립니다. 이달 동안 월요일은 시, 화요일은 여행, 수요일은 책, 목요일은 아트앤북, 금요일은 명사 초청 특강, 토요일은 키즈 엔터테인먼트, 일요일은 클래식 공연 등 관련 무료 공연이 매일 열릴 예정입니다. 오는 17일까지 진행하는 윤동주 시인 탄생 100주년을 기념한 윤동주 기념 전시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사진과 자필 원고, 관련 책 등을 직접 골라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매월 11일은 책 나눔의 날로 이곳에 책을 직접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오는 11일까지 책을 3권 이상 기부한 이들 중 추첨을 통해 총 12명에게 200만 원 상당의 서가와 도서를 제공하는 나만의 서재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책과 사람, 문화와 교육이 함께 어우러진 별마당 도서관. 지친 일상 속에 잠시 쉬어가는 힐링의 공간을 넘어 자유롭고 창의적인 생각을 키우고 교류하는 지혜의 장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이렇게 도서관을 찾아 사색과 여유를 즐기는 낭만적인 휴식을 취해보는 건 어떨까요?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오늘 내일은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대기 상층에는 찬 공기가, 하층으로는 따뜻한 공기가 지나면서 온도 차이로 인해 구름대가 발달하는데요. 강원도와 충청 북부, 경북 북부 지역에서는 저녁까지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중부지방은 새벽부터 낮 사이, 남부지방은 낮부터 저녁 사이에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고요. 비의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내일 저녁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 비가 오겠습니다. 요즘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으로 잠잠해진 반면 자외선이 무척 강합니다. 주말 동안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나쁨 단계로 예상되는데요. 주말을 맞아 야외 활동 즐기신다면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다가 중부지방은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새벽부터 낮 사이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소나기 가능성 있습니다. 낮 기온 25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낮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 오겠습니다. 낮 기온 광주 28도, 대구 30도로 덥겠습니다.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에서 최고 2.5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화요일에는 내륙 지역 곳곳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